미나 좀 괜찮아? 났어? 좀 있으면 시험 기간이지. 너 특별히 생각은 안 하고 있어? 그런 게 있었나?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뭐 세상사가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니까 준비는 안 하더라도 그냥 찍고 자지만 않으면 돼. 옆에 친구들 찍고 잔다 하더라도 그냥 평소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봐. 네. 어쨌든 그래도 10년 뒤에 학교에 와가지고 생기부를 다시 볼지도 모르잖아. 딸한테 보여줄지도 모르잖아. 난 이렇게 했다. 평생 남는 기록이니까 이왕이면 잘 해놓으면 낫잖아, 그치? 그래서 수능 준비하면서 특별한 준비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계속 아픈 사람들 걱정되는데 아프지 말고. 아픈 게 오래 가네. 준영아 이제 한번 해볼까? 평정에 234쪽 가면 돼. 오늘 한 달은 남았으니까 한 달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연 엔제 하고 그리고 이제 공통모에서도 좀 설명하고 이렇게 세 개를 좀 같이 해보기로 할게. 지난 시간에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던 거는 특히 이런 조건들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라고 얘기했던 거를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어. 예를 들어서 fx가 0보다 크다 의 해가 x가 3과 5 사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f3도 0이고 f5도 0이다 라고 하는 이런 조건들을 좀 잡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야, 그치? 부등식에 등호가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등호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했던 것들이 메인 아이디어였던 거니까 요거를 좀 다시 기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봐. 그리고 이 부등식 정복하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양쪽 부등식이라고 개념이 나오지. 근데 이게 얼마 전에 평가원 시험 9월달 시험에 나왔었어. 출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시 한번 봐보면 2x-1 그 다음에 이쪽이 fx 여기가 x제곱 이렇게 식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 fx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먼저 의심해보는 걸 기본적인 태도로 가져가냐면은 여기랑 여기랑 같은 경우가 있는지 여기 둘이 같은 경우가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는 걸 기본적인 마인드로 가져간다. 그치? 없을 수도 있어. 그런 문제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게 같은 경우를 만들어 주거든. 이렇게 했을 때 이 식 만들어 보면 x제곱에서 2x-1을 뺀 거니까 x는 1이라는 식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x제곱이 y는 2x 빼기 1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y는 x제곱이라는 게 그래프가 그리기 전에 먼저 1을 표시해보면 1,1이거든? 1,1? 1,1을 표시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 x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런 형태로 접하고 올라가게끔 돼 있어. 왜냐면 x제곱에서 2x 빼기 1을 뺀 게 항상 0보다 큰 같은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실제로 이 가운데 껴있는 fx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1인 지점에서는 여기를 좀 뚫고 지나갈 거다.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대략 뭐 이건 생각해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하는 걸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겠어. 그치?
그치? 그래서 함수가 두 함수 사이에 끼어 있구나, 양쪽 함수가 같아지는 점에서는 등식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산할 줄 알면은 되겠다. 그치? 이 예제 문제 한번 바로 적용해보자. 예제 1번, 예제 2번에 적용해보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 최근 기출에 나왔었던 유형이거든?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 우리 추석 때 수업 일정을 잠깐만 좀 소개를 해주면, 그 연휴 때 금요일 10월 이게 3일이었나? 10월 3일? 10월 3일. 이게 10월 3일이거든? 이때 9시에서 12시 사이 아침에 미적분하는 친구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기출 문제 좀 돌아보기 시간 가지거든. 그래서 최근 기출이랑 연계 문제들이랑 해가지고 좀 주요 테마들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깐 거야. 그러니까 그냥 추가로 그냥 뭐 수강료 같은 거 없이 그냥 오는 걸로 해가지고 한 거니까 여기 꼭 와줘. 이거는 필수로 해서 금요일 아침에 오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 수업 있겠지? 이때 수업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한 번 더 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리고 토요일에 이 시간은 확통 기출할 거라서 이때는 안 와도 되고, 그리고 원래 실무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오면 돼. 실무반은 정상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그 다음 주 여기 계속 추석 연휴잖아. 이때 화수목은 실무 수업 3개를 더 만들었거든. 만들어서 이때 이론 모의고사에서 진행이 되니까 추석 때 뭐 혼자 공부 좀 잘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나 계속 실무 연수 꾸준히 추석 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요거 신청해가지고 같이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우리 반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1시, 5시에 약술론술 수업도 할 거니까, 있네. 약술론술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은 약술론술 하면은 실전 모의고사, 수능 실전 모의고사 하는 거고, 요 약술 시간에는 약술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정리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변형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이 뭐 문자 나가거나 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해봐. 그리고 뭐 친구들 데리고 오면 뭐 상품권 준대. 나 그건 모르겠어. 그거는 친구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예제 1번, 예제 2번 잘 됐어? 예제 1번, 예제 2번? 예제 2번 괜찮아? 예제 1번은 그냥 식으로 돌파를 했을 거고, 예제 2번은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봤지. 그치? 혹시 좀 헷갈렸던 거 없었어? 지연이 괜찮아? 아니야? 예제 1번 해볼까? 뒤에 안 된 사람들 잠깐 풀어보고 있어. 예제 1번부터 봐볼게. 이 마이너스 K 3승, 그 다음에 FK, 여기 K 3승에 빼기 6K 제곱 플러스 4K,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는지 보려고 했던 거잖아. 이렇게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는지 보려고 했던 거니까 그걸 계산을 해봤을 거야. K 값이 0과 3이 나오는 걸, 0, 1,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0, 1, 2가 나왔으면 시험 때 이렇게 안 해봐도 되는데 원리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써볼게. 0, F0, 2, 4에 지금 0,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1 대입하면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F1,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끼어 있는 거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F2 여기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결론들은 어떻게 나냐면은 F0은 0,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1, 그리고 F의 2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그래프를 추론을 해봐야 되냐? 그렇지 않아. 너희가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중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등식이 몇 개인지랑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몇 개인지를 살펴보는 거야. 그치?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뭐 얼마인지 안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 참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생각한다라면은 모르는 거 3개지. 이제 등식이 3개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답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여기서 뭐 인수정리를 쓰거나 적당하게 좀 식을 변형하고 싶으면 하면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끝났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게 안 될 때 이제 뭔가 그래프 추론을 하거나 이런 식이 너무 복잡할 때 인수정리랑 빼기 함수를 이용하거나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예제 2번도 봐보면 예제 2번은 이렇게 됐어. x 그 다음에 fx, ex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 사이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F1은 F2랑 같다 이렇게 그렸어. 그러니까 Y는 X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는 이렇게 그려지지. 그 다음에 Y는 EX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Y는 E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어. 그려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1과 2 이렇게 선을 연결해가지고 지금 잡아보면은 1과 2일 때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된 거야. 1이고 2일 때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딜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1을 대입해봐. 1을 대입해보면 1, F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2, F2, 4 이렇게 되는데 F1과 F2가 같다면서. 그치? 그렇게 같아지는 지점은 2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이 둘이 이렇게 같아질 때만 F1과 F2가 같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는 지금 2였던 거야. 여기 지금 이렇게 좀 써주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좌표 봐보면 여기는 2,2야. 2,2고, 근데 여기 이 부분은 1,2.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그러면 1,2, 2,2, fx가 여기 둘 다 지나가야 돼. 근데 반드시 yx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2x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치? 아주 중요한 테마였잖아.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어떤 함수 위에 존재하는데, 걔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 미분 가능인 함수일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던 걸 기억해야 되겠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요 점에서의 미분 개수는 f'2라고 하는 거는 1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 요 점에서의 미분 개수는 f'1은 2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놓을 수 있으면 되겠다. 맞지? 91번까지 쭉 설명하고 우리 이제 평정 마무리 하도록 할게. 한번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같이 바로 해보자. 네네. 제가 지금 해보겠습니다. 이 도경이 좀 늦는다고 연락 왔습니다. 다른 친구 최지우요. 네. (89번) 문제 조금 어려웠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고 같이 해볼게. 이은이 졸려.
이 fx가 이 두 함수 사이에 끼어있다라 이렇게 이랬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얘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는지 먼저 보는 거야. 그치? 같아지는지. 그치? 계산해봤을 때 x 값이 0이나 3이 나왔을 거야. 근데 우선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3에 관심을 두면 되겠어. 이 3.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살펴보면 이 함수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y는 x 이렇게 그어볼게. y는 x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서 3일 때 3과 3 사이겠지? 3과 3 사이인 거니까 당연히 3,3이 지금 기준이 된다 볼 수 있겠어. 3,3 3,3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0,0이 있을 거니까 0,0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0,0은 뭐 0,0이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얘기했으니까 1을 기준으로 봐야겠네. 1을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 1이라고 하는 선이 지금 이렇게 있다 해보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면은 답이 나오는 상황을 볼 수 있겠어. 그치? 기본적으로 여기는 함수가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겠지? 이런 형태로. 그치? 근데 문제는 여기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 이 함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뭔가 1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 함수 사이와의 관계에서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x가 fx보다 커지거나 아니면 이 반대로 fx가 x3승-6x제곱 플러스 6x 10x보다 커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머지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일어나야 돼. 그렇게 해야 해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지킨다를 볼 수 있잖아. 그치? 안 돼. 왜 저러면 안 돼. 6시 반인데 왜 이렇게 아침 6시 반도 아니고. 내가 아침에 5시에 10km를 뛰었거든 오늘 밖에서. 근데 뛰는데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켜놓고 뛰고 있는데 갑자기 통화음이 울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핸드폰을 봤더니 이 바지 안에서 주머니 안에서 폰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전화가 걸렸나 봐. 근데 그 하필이면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갔어. 근데 그것도 영상통화가 갔어. 그것도 결혼하신 남자분이야. 영재쌤인데 영재쌤 알려나? 그래서 급하게 껐는데 아침에 연락이 왔어. 그 시간에 왜 전화를 하셨냐고. 그래서 뭐 그렇게 됐다 얘기했더니 영재쌤이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르면서 뭐 자기는 그런 취향이 아니라는 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졸고 있길래 잠깐 딴 얘기 했는데 졸지 마. 이 수능 끝나고 나면 잠이 안 오는 현상이 있을지도 몰라. 수능 전에는 6시만 되면 졸리고 8시만 되면 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보면은 y는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되어야 돼.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야 돼. 그러면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직선이 이 곡선보다 크게 된다 볼 수 있지. 그럼 이제 반대로 되는 상황인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등식을 지키고 있는 거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이런 부등식을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맞지?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얘기했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은 F1이 1이 되어줘야 돼. 이렇게 되려면. 그치? 아니면 반대로 어디도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여기다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1 빼기 6 플러스 10인 거니까 5야. 1,5. 1,5면은 이쯤에 1,5가 있을 거거든? 이렇게? 이 사실 얘 0,0 지나가는 거겠다니까 그래프가 뭐 이렇게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대략적으로만 예상을 해보면 사실 이거 말이 안 될 거라는 생각 해볼 수는 있겠다. 이게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냥 통과했다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치? 어쨌든 이 함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내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런 방향이 돼야 돼. 여기 지금 여기 접하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지금 뚫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뚫고 올라가 버리면 이 보라색 곡선이 흰색 곡선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게 하면은 문제에서 얘기했던 이 부등식이 깨지게 되는 거야. 1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이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F1은 5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F1은 이 둘 중에 이 부등식이나 이 부등식 둘 중에 하나가 깨지면 돼.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더 이상 이 양방향으로 있는 부등식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미나 이거 이해됐어? 그러면 답을 내볼게. 답을 내보면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fx에서 x를 빼줘. 빼면은 x-3의 제곱. 맞지? 앞에 개수는 몰라.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쓰면 된단 말이야. 그치? 한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은 첫 번째로 F1이 1일 때도 계산해보고 두 번째는 F1이 5일 때도 계산해서 그때 K 값이 뭔지를 찾아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되는 상황을 바로 볼 수 있을 거야. K 값이 0이 나오는 상황이 안 되는 거고 K가 1인 상황은 정답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돼. 그치? 90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문제에서 4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라 했지? 이제 대입을 하면서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고 91번은 우리 얼마 전에 봤었던 기출이야. 최근 기출이니까 이거 그냥 기억으로 풀지 말고 오늘 배웠던 거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해봐봐.
네, 있어요. 그럼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조사가 안 된 친구들 명단을 한번 뽑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써주셔도 되고, 그러면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약술 논술을 하나라도 하는 학생들은 좀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학생들 따로 공지를 할 게 있어가지고. 네. 응. 90번 문제 됐어? 답 나왔어? 예은이 됐어? 응. 90번 문제 여기다 풀어볼게. 대입해보는 거야. 근데 일단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fn 그 3n n제곱 빼기 3n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는지를 살펴본 거지. 이렇게 둘이. 그 이제 n 값이 1과 2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먼저 1과 2를 대입을 해보면 n은 1일 때 당연히 마이너스 2 사이가 될 거고,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2다. 그게 나오잖아. 그치? 이런 처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왜 고민을 하고 있어? 계속 읽고만 있어. 배웠던 거 일단 바로 적용해봐야지. 이 대입하면은 그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f2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식을 썼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n이 3일 때랑 4일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했던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각각 대입해보면 3일 때는 마이너스 2 f3 그리고 여기다 3분 대입하면 9 빼기 6인 거니까 3이지. 그 다음에 4일 때는 마이너스 2 f4 그냥 16 빼기 10인 거니까 4 이렇게 지금 식을 쓸 수가 있다고. 여기 이거? 여기 잘못 썼네? 고마워. 예, 0이었네.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선 식을 정의를 해볼게. 식을 정의하면은 여기 1일 때도 마이너스이고 2일 때도 마이너스인 거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fx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게 x-1과 그 다음에 x-2와 하나는 모르니까 x-알파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다 이제 3 대입하면 되잖아. 3 대입하면은 3, 3, 3 대입했을 때 fx가 f3이 알파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f3이라는 거는 4-2알파가 나와. 이렇게. f4도 마찬가지. 여기다 4, 4, 4, 4 다 대입하는 거야. 그쵸? 대입해버리면 f4라고 하는 건 3 곱하기 2 곱하기 4-알파 에다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이 22 마이너스 6알파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치?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뭘 해보냐면은 4 마이너스 2알파는 마이너스 2랑 0 사이다야. 22 빼기 6알파는 마이너스 2랑 4 사이다야. 그치? 이거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된단 말이야. 정리해보면 여기는 2랑 3 사이.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해보면 알파 값이라고 하는 거는 3과 4 사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둘이 같아지는 지점 알파는 3인 부분밖에 없지. 그치? 이렇게 부등식이 풀리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별로 어려운 거 없었잖아. 그냥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 3 대입하고 나서 f'0 해버리면 정답이 되지. 그치? 91번까지 정리된 사람들은 우리 이어 낸제로 넘어갈게.
안 가져왔어? 우선 이온 엔제에서 4일차까지 해서 좀 잘 안 됐던 거 질문을 좀 먼저 받아놓고 그 다음에 풀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 4일차까지 먼저 좀 물어봐줘. 그러니까 맞아 풀어서 고쳤다 하더라도 이거 좀 정확하게 푼 것 같지가 않다, 좀 어려웠다, 이해가 정확히 안 됐다 하는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면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줄게. 9번, 10번. 일단 4일차까지 해볼게. 11번. 계속 물어봐. 12번. 15번. 16번. 13번. 응, 또 물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다 할게. 최대한 다 해볼게. 21번은 아니었, 21번은 다음 데이였나? 특히 미적분은 최대한 우리 꼼꼼하게 할 테니까 좀 기출이랑 연결시키면서 하는 작업을 해보고,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 금요일 수업 때 다시 한번 또 미적분 기출로 정리해서 주요 테마들 있지, 그런 것들 조금 더 연습할 수 있게끔 해볼게. 여기 있는 문제들 잠깐만 좀 살펴보고 있어줘. 하나하나 설명해볼게. 그러니까는 이 9번 같은 문제가 이제 여러 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항상 유력한 출제
유력 후보야. 그치?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얘가 어떻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해설지 보고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현장에서 못 풀어. 그치? 그게 아니라 내가 적분을 왜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 물론 그게 한 번에 안 보일 수도 있어.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얘는 내가 부분적분으로 이렇게 해야 될 근거가 뭐였는지, 이건 왜 이렇게 치환적분을 했어야 되는지, 이런 근거들을 자꾸 잡는 연습을 해봐야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야. 예. 봐보자. fx가 k부터 x까지 돼서 t 곱하기 2의 at 3승 dt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 0부터 k까지의 fx dx는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부터 k까지의 f 더블 프라임 x fx dx는 2분의 5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먼저 뭘 보려고 해야 되냐면 k 값을 구하라 했을 때 결국에 우리 이 식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 k 값 구하고 싶은 건데 이게 치환적분이 되는지 생각해보면 at 세제곱 미분하면 3at 제곱인 거니까 이제 서로 미분적분 관계는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뭔가 만만치가 않다. 바로 계산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부터 해놔. 얘는 k 대입했을 때 f에 k 대입하면은 0이라는 식을 하나 쓸 수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거는 x의 2의 ax 3승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그러면 뭐가 주어져 있냐면은 이 도함수가 뭔지가 나와 있잖아. 그치? fx의 도함수가 뭐 있는지 나왔으니까 얘를 보면 이 더블 프라임 x 부분은 적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그치? fx는 미분하면 얘가 또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연하게 부분 적분을 해볼까가 아니라 f 프라임 x가 있으니까 해볼만 한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 근거를 잡아가면서 푸는 연습을 해놔야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 한번 얘기해볼게, 이 부분. 예, 그래서 그적, 미적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가보자. 가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f 프라임 x에 fx 하고 여기다가 0과 k를 이렇게 대입을 해. 그치? 빼기 하고 그 다음에 0부터 k까지 돼서 미적 한 거니까 f 프라임 x의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f 프라임 x 제곱이 만들어지고 이 dx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이 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봐보면 fk가 0이기 때문에 어차피 0 빼기 0 대입하면 f 프라임 0이 또 0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여기 이 부분이 0이야. 그러니까 얘로 그냥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지. 그치? 근데 아까 f 프라임 x 나왔었잖아. f 프라임 x가 이미 여기 있었던 거니까 얘를 이쪽에 대입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대입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냥 대입을 하면은 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x 제곱에 그 다음에 2a x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0부터 k까지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지. 이렇게 dx가 되는데 이제는 보여. 2ax 3승이면 얘 미분하면 x제곱을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치환적분이 들어갈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t는 뭐 2ax 3승이다 이렇게 잡는다 하면은 그때는 얘 dt는 6a x제곱의 dx 식을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여기 x제곱 곱하기 dx 부분이 중요하잖아. x제곱 곱하기 dx 부분을 연결시켜보면 x제곱 곱하기 dx 여기에서 요거 x제곱 곱하기 dx라고 하는 거는 6a분의 1 dt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저 자리에다가 6a분의 1 dt를 쓰는 거야. 6a분의 1 dt를 이렇게 써주면 되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2의 t승인 거잖아. 2의 t승이니까 2의 t승을 이렇게 넣어주고. 맞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간을 수정해줘야 되는데 0일 때 0 맞아. 그 다음에 k 대입하면 2ak 세제곱까지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치환적분을 완성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 계산을 마무리하면 여기는 2의 t승을 지금 적분을
한 상황인 건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아까 처음에 마이너스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만큼이 요 값이 된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었던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6a분의 1 하고 여기다 2의 t승에 0과 2의 k 세제곱을 이렇게 대입한 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계산을 했을 때 이 값은 6a분의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이 1 마이너스 2의 2의 k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값이 얼마라냐면은 얘가 2분의 5다라 지금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치? 다나 이거 잘 봐봐. 아, 여기 없어서 그런가? 문제가? 약수논술이랑 논술이랑 색깔을 다르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방금 전에 딱 하나만 뽑은 게 있었는데 제일 끝에 네, 이거 하나만 보자. 다나야, 어떻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0부터 k까지 fx dx는 1. 이거 봤을 때는 어차피 시험적분은 안 보이잖아. 그치? 부분적분으로 가려면 뭐가 보여?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곱하기 1을 생각을 해야지. 그치? 곱하기 1을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마무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당연히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갑자기 시험장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아니니까 이거를 자꾸 연습을 좀 꾸준히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치? 이렇게 쓴다라면은 그적, 미적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걸 표현을 해보면 x, fx에 0과 k를 대입하고 빼기 한 다음에 0부터 k까지 돼서 미적 해버리면 이 부분은 x, f'x에 dx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 또 역시 계산해보면 앞에 게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0부터 k까지의 x, f'x, dx가 이렇게 나와. 그럼 앞에 있었던 f'x를 다시 대입을 해보면 0에서 k까지의 x제곱에 2의 ax 세제곱 dx 이렇게 나오거든? 아까 요 식이랑 거의 비슷하지? 그치? 이거랑 아까 2ax 세제곱이었는데 지금 이제 x제곱이 된 거잖아. 나머지 계산은 똑같이 하면 돼. 하고 나서 둘이 나누기를 해서 열림만 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어. 이렇게. 그치? 이게 너무 중요한 파트인데 왜 이렇게 졸아, 속상하게. 잠깐 조금 빨리 쉬었다 하자. 쉬었다 할 테니까 조금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좀 해보자.
잘 잤어? 좀 평소보다 많이 잤는데. 10번은 이제 어떤 이해를 깔고 가야 되냐면은 내가 우리 수업 때 안 했었나? 안 했었던 거 맞지? 해볼게. y는 x제곱 플러스 k분의 위에는 x제곱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그치? 근데 이 곡선에서 이 곡선과 y축의 점에서 내린 선, 그러니까 일단 이 곡선을 한번 어떻게 될지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될 거거든. 미분은 안 해봐도 대략적인 개형은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거 우함수라고 하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면 어디에 가까워져? 1.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1로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0일 때 0이지? 0일 때 0. 0일 때 0이고 점점 1에 가까워져 갈 거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어.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치?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0,a에서 그은 직선이랑 그 선분이랑 그다음에 어떤 요 곡선 위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상황을 보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만약에 여기 접선이 뭐 이런 형태로 요 정도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은 그럼 여기에서 접점이 만들어졌다 하면은 이렇게 선을 잡아봐야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수직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런 점이 존재한다라면은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존재하겠지?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서 여기로 온 선은 접선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총 문제에서 얘기한 3개의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동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이랑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을 찾아서 이제 계산하면 된다. 이게 문제풀이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보기로 할게. 그럼 일단 도함수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f'x 만들어 놓으면 f'x는 x제곱 플러스 k의 제곱분의 2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k 빼기 x제곱 곱하기 2x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그 식을 써보면 2kx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예상했던 것처럼 2kx라고 한 건데 이제 k 값이 양수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프가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감소 증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상황도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결국에 이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를 a라고 놓고 a가 0,a지. 그 다음에 여기 요점은 t, ft 이렇게 놓고 살펴본다면은 a부터 b까지의 기울기에 곱하기 f't가 이렇게 들어간다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을 식으로 표현을 해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그대로 써보면 요 AP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t-a분의가 t-0분의가 되지. t-0분의 그러니까 위에는 ft에서 a를 이렇게 뺀 거가 AP의 기울기인 거야. 그치? 근데 거기다가 곱하기하고 f't를 해버리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 식을 지금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 A에 대해서 정리한다면은 여기 어떻게 만들어지냐? FT에 플러스 그 다음에 F'T분의 T가 되고 여기다가 이 값이 A가 되는 상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그치?
양변에 F'T분의 T 곱하고 넘긴 거야 지금. 넘겨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요 함수 있잖아. y는 얘라는 함수랑 그 다음에 y는 a라고 하는 함수가 교점의 개수가 딱 한 개만 존재하면 돼. 양수일 때. 여기죠. 한 개만 존재하면은 반대쪽으로도 존재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게 한 개가 존재하는 상황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지. 맞지?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냐? 여기다 밑에다 다시 한번 했던 얘기를 써볼게. 이거 GT라고 생각해 볼까? GT는 FT 플러스 그 다음에 F'T 분의 T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치?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Y는 A라고 하는 식이 또 있어. Y는 A.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으면 이 두 개의 식이 교점이 딱 한 개만 생기는 상황을 찾아본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A의 범위가 6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했어. 이 교점이 한 개가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A 값이 6보다 크다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 상황을 확인해 보면 GT라고 하는 식을 일단 써줘야 돼. GT는 FT 플러스 F'T분의 T야. 그치? FT는 여기 있지? FT. 요거. 그대로 써보면 T제곱 플러스 K. T제곱 플러스 K분의 위에는 그냥 T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F'T분의 T. 요거 분의 요거 역수치한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T를 한 거지. 그치? 그렇게 해버리면 이쪽은 플러스 2K분의가 되고, 위에는 T제곱 플러스 K의 제곱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서 문제에서 얘기한 G'T를 얘 그래프 그려봐야 되잖아. 그래프 그리려면은 G'T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해봐. 이거 그대로 그릴 수 없으니까 G'T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산해보면 T제곱 플러스 K의 제곱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 거 미분해서 얘 곱하고 빼기 얘 곱하기 얘 미분하고 또 이렇게 써버릴 수 있겠지?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자리는 2KT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 2KT? 이렇게 잡혀. 뒤에 것도 미분해. 역시. T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여기는 2 곱하기 2T에다 곱하기 2K분의 T제곱 플러스 K의 제곱으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 제곱은 빼야겠네. T제곱 플러스 K에다가 속미분한 거를 이렇게 계산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2T에다가 곱하기 K 곱하기 T제곱 플러스 K제곱의 제곱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는 K제곱 플러스 하고 뒤에 부분이 T제곱 플러스 K의 제곱이 이렇게 세제곱이 붙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만들어줘. 헷갈릴 수 있는데 T야 T, K제곱 T 이렇게. 근데 이 상황에서 양수인 애들을 보면 내가 동그라미 치는 건 다 양수야. 얘 양수고, 그 다음에 K제곱도 당연히 양수고 T도 양수야. 그치? 다 양수인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 GT는 여기도 T제곱 플러스 K 여기도 지금 다 양수일 거고. 결론은 뭐냐면은 G'T는 0보다 크다. T도 양수. 그치? 그러니까 GT가 증가함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얘가 너 증가함수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미분을 통해서 찾은 거야. 얘 증가함수다 라고 하는 확신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어. 그치? 그럼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이제 계산하려고 하면은 A가 6보다 클 때는 전부 다 된다라고 그랬어. A가 6보다 클 때. 그치? 그러니까 GT의 함수를 파악해 본다면은 GT 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극한을 한번 써보자. 극한을 써보면 우선 극한부터 써볼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GT라고 하는 거는 얘 1이지? 이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야. 얘는 무한대로 뻗어가. 근데 만약에 T는 양수라 했으니까 0으로 간다고 해보자. 0 플러스 3을 계산해 본다면은 여기 0, 여기는 그냥 2K분의 K제곱인 거니까 2V분의 K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얘 계산해 보면 이 값은 2분의 K가 이렇게 나온다는 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GT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2분의 k라고 하는 지점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 2분의 k. 이렇게 있다라면 증가함수라 했으니까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겠어. 이렇게. 그치? 0 플러스까지. 맞지? t 값이 양수 쪽만 보는 거거든? 왜냐면 t가 0일 때는 하나 계산을 해놨어. t가 0일 때 이미 접선 하나 계산해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t가 양수일 때만 보는 거니까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렸다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구멍이 뚫린 걸로 보면 돼. 그치? 그러면 결국에 y는 a를 여기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교점의 개수 한 개가 되려고 하면 이런 것도 되고 내 웬만한 거 다 되지? 여기도 돼. 요렇게. 이건 안 되겠다. 여기 지금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따라서 여기가 y는 a인 지점이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은 2분의 k인 지점이 정확하게 6이면 돼. a가 6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정답이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k는 12가 정답이다. 이렇게 찾으면 돼. 근데 여기는 좀 참고를 해놓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디를 한번 잠깐 같이 봐보냐면은 25쪽을 잠깐 같이 봐보도록 할게. 25쪽. 25쪽에 기출 분석이랑 연결시켜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나왔던 기출이랑 비교하면은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뭐냐면은 이렇게 교점 비교선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냥 의뢰 짐작으로 기출 연습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여기 변곡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변곡점에 대한 출제가 워낙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 문제는 변곡점이 아니었어. 이 교점이 생기는 부분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이제까지 나왔던 기출들은 전부 다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려고 노력을 했거든. 여기 키 1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봐봐. 그 25쪽에 키 1 제일 위에 있는 문제 보면은 y는 gx 0,k에서 y는 gx의 근 접선의 개수야. 그치? 그러니까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는 지점을 얘기했으니까 거기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됐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 밑에 키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문제를 봐도 fx는 y는 fx랑 y는 f'(t) x-t 플러스 ft의 실근의 개수를 비교하라 했으니까 이것도 접선에 대한 얘기야. 그 곡선 위에서의 접선에 대한 얘기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여기 26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 가운데 부분에 중간 제일 위에 부분에 접선의 개수는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바뀌는구나. 앞으로는 변곡 접선만 먼저 그려놓고 그 근방을 관찰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는 이 기출을 통해서 생각했던 부분은 맞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위험한 얘기란 얘기지. 또 변곡 접선이겠네라 했으면 못 풀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달랐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달랐다고 하는 거를 좀 알고 가면 되겠어. 그치? 그리고 여기 반드시 좀 눈에 익혀놔야 될 거. 그러니까 나는 많이 풀면은 외워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디를 강하게 표시를 해놓냐면은 227쪽 있지. 27쪽에 3번 부분 있지? 27쪽에 3번 부분에 접선의 방정식의 두 절편 부분이 있잖아. x절편은 t 빼기 f't분의 ft, y절편은 마이너스 tf'(t) 플러스 ft. 이거 있지. 이 두 개는 거의 외우다시피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이거를 새롭게 정의한 함수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 밑에 gt, ht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이런 함수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요거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를 좀 정리해 놓고 넘어가면 되겠어. 그치?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GT랑 HT에 대한 부호 변화를 관찰해봐도 얘 미분했을 때 결국에 부호 변화 생기는 부분은 F''T인 부분이란 얘기야. F''T인 부분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니까 이것도 역시 이런 X절편과 Y절편에 대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을 때 변곡 접선을 기준해서 갑자기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 그 이제 우리 다음 문제로 가보자. 11번으로 가볼게요. 11번. (11번은)
기존에 풀었던 문제들에 비해서 좀 바뀐 부분이 있었지. 이게 좀 바로 안 보였을 수 있는데 뭘 생각하면서 문제 풀었어야 될까를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이 함수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생길게요. y는 탄젠트 제곱 2분의 x에 탄젠트 제곱이 아니라 그냥 2분의 x제곱이지. 탄젠트 2분의 x제곱이 이렇게 지금 꽂혀 있어.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y는 1을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어. y는 1 이렇게 y는 한 다음에 여기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선을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0부터 1까지 작은 부피들을 전부 다 더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념상으로 배웠던 바에 의하면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면은 이 부분이 x고 여기가 y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요만큼을 x라고 볼 수 있어. 요게 지금 x인 거야. 이렇게 x. 그치?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주 얇은 길이를 곱해야 입체의 부피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제 dy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치? 이 부분이 지금 dy인 거야. 여기가 dy. 이렇게. 희원이 이해돼? 여기 x제곱 있잖아. x제곱을 해버리면 이만큼의 넓이가 나오거든? 그치?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고, 정사각형의 넓이에 아주 얇은 높이를 곱하는 거야. 이 부분. 여기가 지금 dy가 되는 거야. 얘는 일정하게 지금 자른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0부터 1까지의 그 다음에 x제곱에 dy. 이렇게 써야 돼. x제곱 곱하기 dy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얘를 구하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 그치? 대학 가면 배우긴 배우는데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탄젠트의 역함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x는 탄젠트 2분의 y제곱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계산이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 탄젠트 2분의 x제곱이라는 걸 어쨌든 우리는 요 x제곱을 목적이 어디 있냐면은 x제곱을 y에 대한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으면 돼. 이거를 y에 대한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겠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0부터 1까지 dy를 억지로 바꾸기보다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역함수 기호를 한번 써보기로 할게.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는 없는데 역함수에 대한 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넓이 같은 걸 구하는 건 해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를 한번 여기다 써볼게.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y는 탄젠트 2분의 x제곱인데 이거 그대로 역함수 시키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를 이제 뭐로 정의해보냐면은 gx로 정해볼게. 탄젠트 x를. 근데 왜 이렇게 정의하는지는 식을 보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 y는 탄젠트 2분의 x제곱인 건데 요 탄젠트 2분의 x제곱이 지금 fx거든? fx. fx가 탄젠트 2분의 x제곱이야. 근데 요거 y는 이라 써봐. 이렇게 이렇게 쓰고 나면은 요 탄젠트 2분의 x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g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는 g에 2분의 x제곱을 지금 이렇게 대입한 걸로 표현할 수 있어. 요 자리에다가 2분의 x제곱을 이렇게 대입한 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결국에 y는 g 2분의 x제곱인 거거든? y는 g 2분의 x제곱. 그치? y는 g 2분의 x제곱. 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냐? 여기 이 y에 대한 식으로 표시하는 거 바로 해버리기 위해서.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탄젠트일 때는 탄젠트의 역함수 표시라는 건 좀 부담스럽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2분의 x제곱이라는 거는 g 역함수 y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 맞지? 이 안에 들어있는 애는 양쪽에 g 역함수를 씌운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이라고 하는 식은 2 곱하기 g 역함수 y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맞지?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결국에 여기다가 y에 대한 식 대입을 할 때 x제곱 자리에다가 2 곱하기 g 역함수 y를 이렇게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 식을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여기다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된 거냐면은 0부터 1까지의 2 곱하기 g 역함수 y dy 이거를 계산을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탄젠트 함수 역함수는 여전히 우리 계산을 못해. 근데 문제는 풀 수 있어. 왜냐면은 이거 이제 우리가 2학년 때도 많이 했던 거거든. 탄젠트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봐. 이제 이 그림은 잊어야 돼. 끝났어. 이거 보지 말고 이 그림만 봐. 여기서는 아까 구해야 할 값이 뭔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상황인 거니까 더 이상 저 그림을 볼 필요는 없고 y는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치? y는 탄젠트 x 그래프인데 요게 gx야. gx는 탄젠트 x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0부터 1까지인 거니까 미안. 0부터 1까지는 여기 요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여기 요 좌표가 4분의 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4분의 파이?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딘 거냐면은 g 역함수 y라고 하는 건 얘 x거든. 이게 의미하는 게 맞지? 이게 x지? 요쪽이 지금 x축이고 이쪽이 y축이잖아. 이렇게 본다라면은 x를 곱하기 dy를 촘촘히 해나간 거야. x 곱하기 dy를 촘촘하게 해나간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 되냐? 이만큼의 넓이가 나오면 거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정답이 된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저 파란색 부분을 계산을 할 때는 거꾸로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되겠지. 1 곱하기 4분의 파이에서 빼기 하고 0부터 1까지의 탄젠트 x dx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이게 정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치? 준이 이해돼? 괜찮아? 처음에 좀 이해 안 됐었어. 근데 저걸 알아야 될까요? 응? 저런 게 나올까요? 아, 이거 나올까? 사실 교과 과정에 여기 적분 Y쪽으로 적분하는 거 있지. 이 교과 과정에 이게 없어. 없는데 이제 책에서도 이 의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거든. 책에서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Y쪽에 대한 적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역함수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좀 물어본 거니까 조금 깊이 있게 다른 것까지 좀 이렇게 알고 가면 될 것 같다. 그치? 근데 대체로 이 문제는 좀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지. 그치?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12번은 좀 많이 어려웠어. 12번이 좀 제일 어려웠고 13번을 좀 우선적으로 봐보도록 할게. 12번 같이 해볼까? 준이 됐어? 12번. 이거 체크됐으면 잘 모르겠다. 아 그래? 같이 해보자 그럼. 12번이 이 데이 3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극한이 2개가 나왔어. 극한이 2개가 나왔고, 이제 K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항함수가 몇 차인지를 안 줬어.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수 비교를 당장 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이제 미적분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걸 봤을 때, 일단 조건을 좀 써놓고 시작을 해볼게.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K 값을 구하라 얘기했지? 근데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fx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투에서 했던 것처럼 ax의 n승 플러스 bx의 n-1승 플러스 이렇게 써버리면 한도 끝도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몇 차인지가 전혀 안 잡히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fx를 하는 거를 최고창을 개수는 1이었지? x의 n승 하고 그 뒤에 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a1의 x의 n-1승 플러스 a2의 x의 n-1승 해서 a0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치?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 gx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gx는 f의 2x승을 합성하고 절대값을 씌운 거라 했으니까 요 함수는 2의 x승의 n승인 거야. 그 부분은 A0가 아니고 AL 있으면 그러네. a0는 저 앞에 있었던 거니까 an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다. 고마워. 그 여기다 n 2의 nx 하고 플러스 한 다음에 그 뒤에 부분은 하나하나 지금 다시 다 대입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 쭉 써보면 a1에 2의 또 n-1 x 이런 형태로 계속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n까지 이렇게 가고 여기다가 절대값까지 이렇게 씌워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게 이제 gx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어. 근데 적어도 이제 뭔 알 수가 있냐면 문제에서 f0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이제 0 대입해보면 여기다 0 대입하면 f1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0 대입했을 때 gx 자체가 절대값 f의 2x승이야. 그치? 그 an은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어? an의 부호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생각해봐. x가 아무리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여기 f1이 되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그거 이해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 하면은 f의 내 말 잘못했나? x가 0. x가 0으로 가는 x가 0으로 가는 생각하면 f1이잖아. f1. f1이면 여기 다 0 대입한다 생각하면은 여기 0일 때 1 지금 계속 앞에 게 1부터 시작해서 여기 0 대입하면은 여기도 A1, A2 지금 이렇게 쭉 가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AN까지 다 계산한 건데 요 값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될까를 지금 생각해보면 F0가 문제에서 이렇게 있잖아. F0가 뭐가 나와? F에다 그냥 0 대입하면 그냥 여기다 대입해보자. 여기다 2x승에 하지 말고 여기다 대입해봐. 여기다 대입하면은 2에 0 대입하면은 0, 0, 0, 0 하면서 지금 AN밖에 안 남잖아. 그러니까 AN이 양수라는 상황은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이거 되게 집중해서 봐도 어려운데. 이렇게 졸면서 보면은 집중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그럼 AN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은 알았으니까 이 가족권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 가족권에서 극한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3이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0이다. 이 상황들을 하나하나 계산해 보는데 얘가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식변형이 좀 한 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 그거를 일단 써면서 한번 파악을 해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하고 x분의 쓴 다음에 위에는 ln gx를 써야 되겠지? 그러면 써주면 ln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한 다음에 gx를 표시를 해보면 gx는 여기 있던 내용이잖아. 2의 nx 플러스 a1 2의 n-1x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다. 그치? 근데 어차피 지금 an이 양수니까 앞에 것들도 다 양수야. 그치? 앞에 것들은 원래 양수인 거고 an도 양수인 거니까 절대값은 그냥 풀러내면 돼. 예, 절대값은 이렇게 빼놓기로 하자. 우리 바꿔도 무방하지. 그치? 성배 괜찮아? 응.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 극한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 공통인수로 묶어볼게. 공통인수로 묶어보면 2의 nx승으로 묶어봐. 2의 nx승으로 묶었을 때 이 뒤에 부분이 1 플러스 그 다음에 a1 곱하기 2의 nx로 묶어버려서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지금 잡히지. 그치? 플러스 점점점도 돼요. 그럼 마지막 부분은 a는 원래대로 쓰고 거기다가 2에 마이너스 nx가 지금 이렇게 붙어야 돼. 이렇게 지금 붙는 식으로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거를 x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돼. 맞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요거 계산해봐. ln이니까 둘에 풀러봐. 풀러보면 x 2의 nx면 nx 앞으로 넘어갔어. 그리고 이제 x로 나눴어. 나눠버리면 여기는 그냥 nx가 잡혀. 일단 이렇게 nx가 쓸까? nx 쓰고 플러스 그 다음에 ln 1 플러스 a1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의 2의 마이너스 nx 지금 이렇게 지금 쓴 상황이고 여기를 x로 이렇게 나눴다 얘기를 하는 거야. 나눠버리는 거지. 그치? 그럼 계산을 할 때 nx x로 나눴으니까 n이야. 맞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은 여기 지금 무한 들어가면 다 0이잖아. 다 0이지? ln 1이야. 무한대분의 ln 1인 거니까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요 값이 얼마라냐면은 3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n은 3. 3차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왔다는 걸 정리했어. 3차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아까 썼었던 식을 좀 모호했던 식을 대폭 축소시켜서 이렇게 쓰면 돼. x 3승에 플러스 a1 x의 제곱 플러스 a2 x 플러스 a3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치? 이제 a3는 0보다 큰 상황이겠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gx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gx라고 하는 함수는 f에다 2x승을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을 붙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2의 3x 플러스 a1 2의 2x 플러스 a2 2의 x승 플러스 a3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지. 여기다 절대값을 이렇게 붙인 걸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가조건의 의무는 끝났어. 나조건을 봐서 이제 해결을 하는 형태로 가야 돼. 그럼 나조건 봐보면 나조건이 아니라 가조건의 두 번째 조건이지. 그거 본다 하면은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x 승분에 ln gx 이게 0이 될 때를 보려고 하는 거야. 얘가 0이 될 때. 그치? 그러면 이거는 위에 게 0이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 맞지? 2x 승분대? 잠깐만. 여기 0분의 0꼴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극한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ln gx도 역시 0이 되어야 된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 극한을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이제 대입을 좀 해보면 되겠어. 대입을 하는데 이거 극한이 0이 된다라고 하면은 잘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gx를 여기다 써보면 절대값 2의 3x 그 다음에 플러스 a1 2의 2x 플러스 a2 2의 x승 플러스 a3인데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만큼은 요거 있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그치? 1이 돼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다 0으로 날아갈 거니까 a3가 1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a3는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계산해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를 하고 나면은 여기서 2x승분의 원래대로 써보자. 2x승분의 위에는 ln 그 다음에 절대값 2의 3x 플러스 a1 2의 2x 플러스 a2 2의 x승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고. 맞지? 근데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상황 보려고 하는 건데 아까 0분의 0꼴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를 이제 t로 치환을 해가지고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해가지고 0으로 가는 꼴로 살펴봐야 돼.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만큼 있잖아. 요거 지금 0으로 갈 거거든? 그치? 그 다음에 2x승도 0으로 가고 있어. 그냥 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 2x승을 t로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식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면 t는 0으로 가는데 0 플러스로 가겠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t분해가 돼. t분해 쓰고 위에는 ln 그 다음에 절대값 t의 3승 플러스 a1 t의 제곱 플러스 a2 t 하고 플러스 1이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파란색 부분이 0으로 가는 게 보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위에가 1 플러스 네모면 밑에 지금 네모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꼴이 만들어진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곱해버려. t를 이쪽으로 넘기고 t를 이쪽으로 몰아버리고 여기다가 이 식을 그대로 써버리는 거야. t3승 플러스 a1t의 제곱 플러스 a2t 하고 이쪽에다가는 t3승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a2t 이렇게 지금 식을 써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계산을 하면 여기 이 부분은 이제 계산이 되지. 그치? 1이지 그냥? 1. 여기 1. 1이고 그 다음 이쪽은 보면은 t로 다 나눠버려. 요만큼을 t로 나눠버리면 요 값은 t제곱 플러스 a1 t 플러스 a2야. 근데 t가 0으로 갈 거니까 a2만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 곱하기 a2를 한 건데 이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는 0이라고 한 거니까 따라서 a2는 0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찾을 수 있겠다. a2는 0. 이렇게 지금 식을 찾아버리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fx에서 지금 고쳐보면 fx 다시 한번 써보면 fx는 이렇게 돼. fx는 x 3승 플러스 a1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아무것도 없어. 그 제일 뒤에 부분은 플러스 a3는 아까 얼마라고 했었지? 1이었으니까 1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fx에 대한 식은 x제곱의 개수만 찾으면 정답이 나오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맞지? 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마지막 계산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나 조건을 아직 안 썼거든? 나 조건까지 활용을 해볼게. 나 조건에서 gx는 x는 k에서 극대값 3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gx f의 2x승을 미분을 해봐야 돼. 미분을 해보면 여기는 여기다 2x승 대입한 다음에 미분한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간다로 하면 여기는 이렇게 돼. 3 곱하기 2의 3x 플러스 그 다음에 2 곱하기 a1의 2의 2x 플러스 그 뒤에 부분은 아무것도 없지? 상수는 다 지워졌으니까 이렇게 쓰고 이 값은 2의 x승으로 정리해보면 2x로 묶었을 때 3 곱하기 2의 x승 하고 여기다 플러스 2a1이 이렇게 따라 붙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근데 이제 a1의 부호를 모르거든? 그치? a1의 부호를 모르는데 이거 풀기 전에 이런 사실 하나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있어. 이렇게. 여기 x축을 이렇게 통과했어. 통과했다 하면은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봐. 절대값 씌우면 극소는 존재하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극대값이 존재한다 그랬잖아. 극대값 3이 존재한다.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극대값이 안 존재해버려. 이렇게 통과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그치? 극대값이 존재하는 상황은 절대값을 씌워서 극대값이 존재한다고 하는 상황은 물론 극대값 자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만약에 이렇게 갖다 해봐. 그치? 얘 절대값 씌워버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극소인 지점이 극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푼다라고 접근을 해봐야 돼. 그치? 그래서 이 마지막 나 조건도 해석이 좀 어려웠어. 앞에 가 조건은 수식을 우리 취향에 맞게끔 정리하는 게 어려웠던 거였고, 이 나 조건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다. 이렇게. 그치? 졸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A1이 양수일 때를 봐보자.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 F2의 x승을 미분한 함수는 무조건 증가함수라고 볼 수 있어. 얘 지금 증가함수지. 증가함수. 증가함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x축 위에서부터 뭐 이렇게 갔다라면 어차피 이거 지금 극대 없지? 그치?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만약에 얘가 지금 이렇게 통과를 해서 갔다 하더라도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극소는 있지만 극대는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는 극소값이 0일 수는 있지만 극대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만약에 A1이 0보다 작아. 그러면 그때 극소가 생기는 지점을 지금 극소극대가 생기는 지점을 잡아본다 하면은 이 값이 0일 때를 계산해 보면 돼. 그치? 근데 이건 지금 부호 변화 없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면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냐면은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했을 때 지수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 이런 지점이 x 값이 몇일 때 0이 되는지 따져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2a1이고 3으로 나눈 다음에 l은 씌워버리면 된다고. 그럼 x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2의 ln 마이너스 3분의 2a1이다. 이렇게 요 지점을 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이해돼? 응. 그럼 이거 2의 마이너스 3분의 2a1 앞으로 넘어오고 이 위로 올라간다 하면은 얘는 그냥 마이너스 3분의 2a1인 거거든. 요렇게. 요 지역이. 맞지? 응. 여기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 극소 지점이야. 극소 지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지금 극소 지점이 있는 거야. 함수가 극소 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긴 하는데 감소 했다 증가하는 지점이 있는 건데 그 지점이 밑에 지금 극소 지점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극소가 지금 이렇게 잡혔다 볼 수 있겠어. 맞지? 헷갈려? 응. 응? 이거? 여기 3 곱하기 2x 플러스 2a1은 0일 된 거니까 지금 이거 계산해 보면 계산 잘못됐나? 마이너스 2a1에 3으로 나눈 거고 x는 ln 마이너스 3분의 2 맞는데? 요게 0이 될 때 잡아본 거. x값 구한 거야, x값. 여기 이 부분이 0일 때 계산해 보려고 한 거거든. 0일 땐 거니까 넘기고 양쪽에 ln 씌우고 요거? 이렇게 나왔는데 왜 2가 있었는지 맞아 대입을 한 건데 요 지점 요렇게 써놓는 게 좋겠네. 그냥 ln 마이너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 대입을 어디다 한 거냐면은 2x승에다 대입한 거. 2x승에다. 맞지? 2x승에 대입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대입해버리면 여기 괜히 줬네. x는 그냥 이렇게 쓸게. ln 마이너스 3분의 2a1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2에 이렇게 된 거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쓰면은 그냥 마이너스 3분의 2a1인 거. 요 지역이. 그치? 그럼 결국에 뭐냐면은 f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a1을 이렇게 대입을 해. 대입을 하면은
그 값이 그대로 f에다 대입해버리면 되겠지. f에다 대입하면은 2의 마이너스 3분의 2a1의 3승이지. 3승 플러스 그 다음에 a1 마이너스 3분의 2a1 플러스 1이 뒤에 지금 이렇게 붙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 계산해보면 27분의 8a1에 마이너스 붙어있고 마이너스 3분의 2a1의 제곱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 a1 세제곱 여기도 a1 세제곱이지. 이 식을 정리했을 때 27분의 4a1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이 값이 얼마라고 해야 되냐면은 3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극대값이 3이라고 했지. 극대값이 3이면 실제로 요건 지금 극소값 계산한 거거든. 극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이 극소값인 지점이 요 지점이 지금 위로 올라가서 극대가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뀐 걸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극대가 된 걸로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3이었으면 이쪽이 3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바뀐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래서 정답은 나왔지? K 값을 물어봤던 거니까 K는 X는 K에서 극대값 3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A1은 마이너스 3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여기다 대입하면은 K는 ln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어. 맞지? 칠판 하나 다 쓸 정도로 좀 풀이가 길었는데 여기서 극한이 그러니까 요 앞에 일단 가조건을 해석하는 극한이 얘랑 또 해석 방법이 달랐어. 이거는 차수의 비교를 관점을 생각하는데 다항함수는 아니었잖아. 그치? 근데 이 n 플러스 0은 3이라고 잡히면서 다항함수가 몇 차인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두 번째 극한식은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분의 ln 1 플러스 x 이게 1이다. 지금 이런 정보들을 이용했다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 x 부분이 세모라 본다 하면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었던 거였지. 그치? 그래서 식을 조작을 해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나 조건은 극대 극소를 따져보는데 a가 부호를 모르니까 두 개로 나눠서 봤을 때 어차피 극대값은 생길 수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의 희망은 a1 값이 음수일 때 극소값이 생기는 지점을 지금 극대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됐겠다. 그치? 이 공통모를 좀 같이 해와야 되는데 이제 다른 반에서 공통모도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 홀수의 위주로 해가지고 좀 미리 풀어오면 있으면 좋겠고 공통모가 15번, 21번, 22번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운데 약간 요새 문제 트렌드로 봤을 때 그거보다 좀 오버한다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 근데 문제는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그 번호들 위주로 해서 좀 꼼꼼하게 연습을 해보면 되겠다. 너무 킬러 문제 위주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면 되겠어. 원래 우리 계획상으로는 지금 급식표상으로는 이번 주에 그 엔티켓을 풀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 다 푼 친구들은 엔티켓 하나 더 사서 풀면 되고 우리 수업 때는 이원 엔제를 꼼꼼하게 좀 더 마무리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 그리고 이제 삶아지 아카이브로 넘어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공통모 같은 모의고사는 꾸준히 챙기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